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가 이제 원전 텍소노미 뉴스를 넣어놓고서 보니까 설명을 안 드렸어요. 좀 까먹고서. 그래가지고 요거 관련 제 개인적인 생각.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월요일 보기는 봐야 되는 섹터이긴 합니다. 자, 이걸 완전 그냥 쏙 빼먹긴 했는데 보기는 봐야 되지만 이게 조금은 임팩트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어차피 원전 관련해서 포인트는 정책. 이게 지금 이제 EU 텍소노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국가 쪽, 그쪽에서 정책이랑 엮어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게 지금 EU 텍소노미가 조건이 조건부예요. 조건, 원전 관련해서 그 몇 가지 조건이 뒤에 좀 달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EU 텍소노미,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사자 토론, 금요일이었죠? 사자 토론에서도 EU 요 텍소노미 관련해서 후보들 간에 언급을 하셨던 분도 있고,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EU 유럽 국가 쪽 전체 이제 어느 정도 통틀어서 말을 하는 건데, 그만큼 EU에서 승인, 이게 작은 크기는 아니죠. EU 국가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을 어느 정도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EU에서 뭔가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유럽 쪽 관련해서 얘네가 정책적 측면에서 이쪽에다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힘을 좀 실어주네. 연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러면 좀 재료 측면에서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EU 텍소노미의 원전 포함, 국내 대응 비상,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화제가 됐던 단어다. 녹색 산업, 블루체계인 그린 텍소노미 관련해서 이 그린 텍소노미에 이제 원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걸로 갖다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원전 자체를 결국 그래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린 텍소노미에 들어가면 이제 뭐 예산이랑 이런 게 좀 배치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좀 포함이 됐는데, 산업활동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국제 기준이다. EU에서 그동안 에너지원, 특히 원자력이랑 천연가스 발전의 포함 여부를 놓고 각 국가별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두 에너지원을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린 텍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짓고 발의했다라는 점. 그래서 탄소 중립 관련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전 세계가 다 저탄소, 요거는 다 추진을 같이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저탄소를 목표로 갖다가 뭐 이제 미국 바이든도 2050 탄소 제로 이런 정책부터 해가지고 뭐 공약이었죠 원래. 그런 것부터 해서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유럽은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필두로 해가지고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먼저 부딪혀 봤습니다.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막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봤고, 해봤더니 이게 신재생 에너지 지금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풍력, 태양 이런 거, 태양열 이런 거 등등 좀 이름 있는 신재생 에너지들로 갖다가 이제 전력 한번 감당을 해보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아예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효율이 안 나옵니다. 관련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대안을 원전이 이게 환경 파괴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환경 좀 뭐 방패장 이런 거 구해가지고 환경 파괴 대비해서 효율이 압도적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 즉 이제 효율 차이죠. 효율 관련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가 1을 투자했을 때 뭐 그냥 이게 간단한 비유입니다. 그냥 1을 투자했을 때 뭐 한 3, 5를 뽑아낼 수 있다면은, 원전 같은 경우에는 1을 투자하면은 100 이런 식으로 갖다 뽑아낼 수 있는, 즉 효율 측면에서 완전히 달라요. 사실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1을 투자해서 1을 못 뽑아내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만큼 원전에 대해서 좀 중요성이 부각이 된 상황이고, 자, 가스와 원자력을 포함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전환기에 필요한 에너지원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뭐 완전 나중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측면에서 뭐 효율을 하고서 뭐 수소 에너지도 뭐 나올 수 있고 뭐 그래요. 나올 수 있는데 그 사이에 공백기가 분명히 있겠죠. 그거를 처음부터 쭉 해가지고 완벽하게 마무리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항상 무언가 사업, 이 시대의 흐름의 변화에는 그 중간에 거쳐가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거장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죠.
1에서 10을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2를 거치고 3을 거치고 4를 거치고 5를 거치고 6, 7, 8, 9 건너서 이제 10을 가는 것처럼 그 사이에 그 정거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좀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서 단 신규 원전이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2045년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고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에 위치해야 한다는 조건. 그래서 저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는 뭔가 좀 이제 방패장, 뭐 이제 그 방사능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장 같은 그런 개념의 지역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좀 붙인 거는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규정안은 앞으로 4개월간 EU 회원국 간에 회의를 거친 뒤에, 논의를 거친 뒤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금 당장 시행되는 정책 자체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은 하죠. 왜? 관련해서 뭐가 됐든 일단 포함이 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포함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논의 거쳐서 내년 시행이지만 일단은 포함이 됐다라는 부분은 좀 큰 편이긴 하죠.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 텍스노미에서 천연가스 LNG는 포함했지만 원전은 또 제외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사실 그게 있죠. 그 정책, 정부에서 밀었던 정책이 탈원전이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말기여도 그 정권 말이어도 그 자존심 같은 게 있잖아요. 항상 뭐 회사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내가 A를 계속 추진을 했는데 여기서 현실적으로는 B가 맞아. 하지만 또 사람의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좀 제외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면서 이렇게 좀 가능성을 열어뒀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서 원전 포함 여부를 좀 결정하겠다. 원전 자체가 결국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긴 해요. 미국부터 해가지고 뭐 유럽 국가든 걔네들이 이제 바보여가지고 원전, 소형 원자력 모듈 등에 좀 어필을 한 게 아니겠죠. 걔네들도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리 부딪혀보고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찾은 게 원전이에요. 애초에 얘네들이 원전을 내세웠던 게 아니죠. 신재생 에너지를 저탄소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 달려들었는데 이게 원전 없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우회를 한 건데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원전 포함 여부를 좀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슬쩍 열어두기는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함에 단기간에 결정한 사항은 아니다. 즉 지금 이제 EU는 통과한 거 대신에 우리나라는 이제 제외인데 요거 지금 이제 볼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거겠죠. 이 부분 지금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배제됐지만 이런 식으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서 원전 포함 나중에 여부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높겠죠. 왜? 전 세계적으로 갔다가 움직임이 결국 원전에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동떨어져서 하기는 쉽진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특이사항이 있는 거고 탈원전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지만 뒤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원전 포함 텍스노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해외 선진국들 다 하는데 우리나라만 안 할 이유는 좀 굳이 있나 싶기는 해요. 특히 우리나라보다 뭐 불안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환태평양 관련해가지고 거기서 좀 벗어나는 지역이어가지고 나름 이제 지진 같은 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안전한 지역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태평양 겹치는 뭐 일본이라던가 그런 국가들에서조차 원전을 하고는 대충 좀 어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효율이 좋다는 거죠. 그런 리스크를 좀 안더라도 그 이상의 효율. 근데 안전한 우리 나라에서 굳이 안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포함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이번 여름에도 똑같았죠. 원전 관련해서 안 돌렸지만 결국에는 전력난 오니까 원전 다 돌리기는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만큼 원전에서 뽑아내는 효율이 정말 좋다라는 점. 자, 그래서 좀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지금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 저 이슈로 갔다 근데 엄청 크게 움직일지는 솔직하게 아직은 와닿지는 않아요. 관련해서 아직 기간이 좀 있다라는 점. 대신에 이제 후에 나올 수 있는 게 텍소노미 관련 K 텍소노미에서도 원전 추가 여부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국가에서는 유럽에서 EU에서 텍소노미 일단은 발표를 했는데 저거 논의 거쳐서
내년 1월 시행 이런 게 이제 또 그 전에 얘기가 나오겠죠. 논의 관련해서 뭐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좀 긍정적으로 갈 것 같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원전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자, 이게 원전 추가 여부가 우리나라 K택소노미에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갖다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K택소노미에 원전이 추가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이게 정책으로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재료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은 괜찮게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플러스 금액도 중요하겠죠. 금액. 텍소노미가 지금 얘기가 중요한 게 텍소노미에 포함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금액 지원 여부 같은 게 좀 달라져요. 정책 같은 것들이.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데 이유에서도 그래서 텍소노미에 추가가 된 거고. 자, 그래서 원전은 이런 식으로 갖다 좀 보기는 할 것 같은데 결국에 저는 이런 것보다는 이게 좀 임팩트가 개인적으로 살짝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EU 텍소노미 같은 경우 뭐 이제 그냥 딱 단발성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발성으로는. 근데 이게 좀 지속적으로 가기에는 좀 텀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단발적으로 월화 그냥 좀 반짝 이 재료로 움직이나 그 정도로 볼 것 같고 원전은 저는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아예 정부 정책 이걸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있죠. 대선 이제 3월 9일 대선 후에 관련해서 공약 각 후보 누가 될지 모릅니다. 어떤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원전에 대해서 어필을 하기는 했어요. 관련해가지고 원전에 대해서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관련 대선 당선되면은 뭐 원전 관련해서는 뭐 더 짓든 아니면은 그런 쪽에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관련해서도 끝나고 나서 이제 공약 관련 이어짐이 또 있겠죠. 움직임.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식이에요. 결국에 그 기업들에서 수출, 매출 이런 게 잡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폴란드 원전 이런 거 이건 금액도 커요. 65조 폴란드 원전 전반기 중에 입찰서 제출 예정이고 그 뒤에 입찰서 전반기 중에 하면은 이제 그 뒤에 또 얘기가 나오겠죠. 어떤 식으로 갖다 좀 확률 해가지고 뭐 올라가고 있다. 뭐 좀 이거에 대해서 입찰할 가능성 뭐 아니면은 양자 대결로 줄어들었다. 지금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 이렇게 3국 정도로 갖다 좀 체코랑 이렇게 해서 좁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폴란드는 아직은 안 나왔죠. 근데 체코 같은 경우 우리나라, 프랑스, 미국 이렇게 좁혀진 걸로 아는데 거기서 이제 입찰서 해가지고 뭐 하나씩 좀 탈락시키고 가장 좋은 곳을 뽑겠죠. 조건을.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요거를 금액이 일단 커요. 여기는 65조이기 때문에 임팩트가 좀 있고 체코는 예비 입찰부터 해서 내년 본입찰 얘기가 이제 내년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슬슬 입찰 얘기도 나올 때가 됐고 이집트 엘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좀 작아요. 이쪽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단독 수주 이런 식으로 갖다 좀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문제 생기는 거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2월까지 협상 마무리한 후 각각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서 오는 4월 말까지. 그래서 원전은 이슈들이 나올 거는 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결국 정부 정책들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소형 원자력 모듈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추진하는 부분들 상당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원전 규제 푼다. 소형 원전 시장 활짝 상원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원전은 결국 세계적으로 갖다 다 추진을 하고 있어요. 중국도 그렇고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좀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근접한 걔네 중국 입장에서는 동쪽에다가 우리나라로 하면은 서쪽 그 해변가 주변에다 원전을 막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즉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든 어디든 다 그냥 원전 관련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이 결국 친환경, 탄소 줄이는데 가장 계산을 했을 때 효율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다 공통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자, 그리고 원전 이제 차트들을 봤을 때는 한전 기술부터 해가지고 요즘 좀 대장이 살짝 바뀌었죠. 에너토크랑 보성 파워텍 요런 애들이 또 튀고 올라오긴 했어요. 그 와중에 뭐 이제 일진 파워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그 종목
강도 이런 걸로 왔다 이런 자리 좀 좋아 보인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해가지고 또 기술적 반등을 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수급주 시총이 꽤 커요. 저는 여기까지 좀 내려오면 한 6만 한 3, 4천 원부터 좀 건드려 보려고 했는데 안 내려오고 이제 121선에서 그냥 반등을 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급주 시총 크면은 기간 내인 매수세가 좀 지속적으로 되는지, 그리고 얘는 이제 지수 밀리면서 121선까지 좀 오기는 했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서 좀 지수 버텨준다 돌려준다 싶으니까 바로 좀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원전은 워낙 좀 종목들이 대장이 좀 뚜렷하진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잘 바뀌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애들이. 그래도 차트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안 무너져요, 애들이. 대체적으로 왔다. 이번에 지수가 상당히 많이 밀렸죠. 근데 이제 한신기계도 이런 3,000원 구간 부근에서 좀 유독 잘 버티는 모습이고, 우리기술의 경우도 사실상 이런 구간들 또 최근에도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또 지지해주고,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를 보면은 얘네들이 일정 구간에서 잘 안 내려갑니다. 지수가 뭐 밀리든 아니면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되든 그만큼 뒤에 나올 이슈가 많기 때문에 좀 잘 버티는 그런 구간이죠. 딱 보면은 구간이 비슷비슷해요.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는 엄청 강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내려왔던 건데, 내려오니까 그냥 뭐 또 바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 두산중공업도 이런 18,000원 요 구간에서 이게 보면은 이런 구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좀 회사 재무랑 이제 아직 좀 완벽하게 정리가 되진 않았죠. 두산중공업이 이제 그 우리나라 원전의 대표 격이긴 했는데 박살이 났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3, 4년 동안 이제 탈원전 정책하면서 좀 박살이 났다가 이제 회사 막 재무 망가지고 했는데, 그 재무 관련해서 막 어떤 회사 막 매각하고 요런 이슈로 튀어 올라오긴 했어요. 두산중공업이 그래도 원전 관련해서 세계 탑 기술 중에 하나인 회사이긴 했거든요. 좀 뭐 대표적인 그 원전주의 좀 대표격은 있기는 한데, 저는 아무래도 두산보다는 좀 나머지 이런 세력주 위주로 갔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에너토크가 움직이긴 하는데, 에너토크가 종목이 그렇게 좀 깔끔한 편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매매를 하면은 뭐 원래 보던 일진파워랑 뭐 우진, 그다음에 서정기전도 얘는 좀 악재로 밀리긴 했었는데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보지 않을까. 일진파워, 서정기전, 에너토크,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우진은 얘는 또 변동성이 상당히 세요. 얘는 시세 좋다 하면은 막 많이 심하게 밀리는 그런 애긴 합니다. 대장 역할을 할 때가 있기는 한데, 얘는 분봉을 좀 보시면은 엄청 격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일진파워 필두로 갔다가 나머지 종목들을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차트에서는 항상 밀리면 더 좋다. 원전은 옛날부터, 올해 저는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는 섹터 관련해서 이제 원전, 메타버스, 그 다음에 뭐 하나를 좀 로봇 관련해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그래서 원전 관련 종목 월요일날 보기는 보는데, 파급력이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 셀 것 같지는 않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시장에서 또 새로운 테마로 받아들이면서 뭐 돈이 좀 쏠리는지 그런 부분 정도를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만약에 그냥 월화 주도 테마를 하면 모르는데 반짝하고 밀리면은 저는 그 뒤에 거 보면서 밀릴 때 또 접근을 해보지 않을까. 자, 영상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